저는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조영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원대 재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7급 준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미래창조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필이 보이고요. 다음 사범대 건물 끝쪽에 보면 플래카드가 보이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플래카드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히 플래카드를 보면요. 2022년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합격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합격자. 네. 합격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생 유지영입니다. 저는 올해 실시된 2022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제도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제도란 지역별 우수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여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또 공직 충원 경로를 다양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후에 일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국가직 7급 수습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지방대학 출신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1년간의 수습 근무를 마친 후 일정의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선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조금 더 선발 제도를 안내받고 그 다음 교내 선발, 필기시험 준비, 면접 준비를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행정직 100명, 기술직 65명, 총 16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서원대학교 기준으로는 총 8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연도별 선발 인원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에는 145명, 21년에는 160명, 22년에는 1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 7급 수습 직원 선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선발 절차는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교내 선발, 2단계 필기시험, 3단계 서류 전형, 4단계 면접, 마지막 수습 근무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5단계나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길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내 선발인데요. 추천 요건에 맞는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학교 내에서 교내 선발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내 선발에 통과하게 되면 1차 필기시험을 치게 되는데 필기시험은 헌법 그리고 공직 적격성 평가라는 PSAT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은 딱 2과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이전에 했던 초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서류 전형을 거치게 되고 또 서류 전형에 합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면접 시험을 치게 됩니다. 또 면접까지 최종 합격을 할 경우 수습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하게 되며 그 후에 임용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절차가 네. 그러면 7급 공채 시험과 지역 인재 7급 시험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조금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7급 공채와 비교했을 때 일단 7급 공채는 1차에 피셋 시험을 치게 되고 2차로 4가지 전공 과목 시험이 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와 달리 지역인재 7급은 1차 피셋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 단순히 2차 면접까지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5단계라서 긴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네. 조금 짧은 장점이 있네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1단계 교내 선발에 대해서 안내해 주세요. 네, 교내 선발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과 석차가 상위 10% 이내인 자입니다. 졸업자의 경우는 졸업 후 3년 이내까지 가능했지만 돌아오는 2023년부터는 졸업 후 1년 이내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4학년 때 한 번, 졸업 후 한 번, 딱 두 번의 기회만 있게 되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 기준 점수 이상인 자인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시는 토익 같은 경우는 70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또한 2급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2단계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기 시험은 헌법과 피셋 시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패스페일제라는 점입니다. 60점만 넘으면 패스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피셋 시험은 또 3가지 과목으로 나뉘는데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 3가지 과목을 보게 되고 40점을 넘지 못하게 될 경우 꽈락으로 시험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시험 종류는 헌법과 피셋이지만 안에 있는 걸로 보면 총 4가지 시험을 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헌법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의 경우는 저는 다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매일 꾸준히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은 패스페일제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과한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피셋 과목의 첫 번째 과목인 언어 논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언어 논리는 언어 이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보는 시험으로 쉽게 수능에 비유해서 표현해 보자면 국어 영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셋의 두 번째 과목 자료 해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자료 해석은 자료 분석력과 정보 추론 능력을 보는 시험으로 수능과 또 비유해서 표현해 보자면 수리 영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상황 판단은 어떻습니까? 상황 판단은 문제 해결력과 상황 판단 능력을 보는 시험으로 앞서 말씀드린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이 합쳐진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험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게 됩니다. 상황 판단은 마지막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상황 판단은 마지막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멘탈도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기시험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스터디, 기출 분석, 그리고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스터디의 경우는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 방법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접근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기출 분석인데요. 기출 분석은 처음에 진입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는 시험 2달 전인 12월부터 각 학원별로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본인에게 맞는 모의고사를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단계까지도 쉽지 않군요. 네. 그러면 3단계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서류 전형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상위 10%에 실제로 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영어 성적과 한국사 성적이 충족하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4단계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면접 전형의 선발 배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고에 따르면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고 하긴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1.1배수에서 1.3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관 3인 그리고 본인 1인 3대1 면접이 이루어지며 원래는 40분 동안 면접을 보았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30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점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5단계 중에서 5단계를 보겠습니다. 수습 근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면접까지 최종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해인 3월부터 1년 동안 수습 근무를 하게 됩니다. 수습 근무를 다 끝낸 후에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선발이 된다면 이제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는 셈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관련돼서 좀 더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가 우리 대학의 도서관이 있는 미래창조관 건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좀 더 여기 취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가시면 좀 더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를 위한 어드바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합격자님께서는 언제쯤 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셨습니까? 네, 저는 2020년 8월 제가 4학년 재학 중일 당시에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한 선배로부터 국가직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제도에 대해 처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격 요건이 충족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취창업센터 지역인재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을 하였고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학년 2학기 때부터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좋은 결과.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총 5단계가 있는데요. 5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단계 모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교내 선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학점이 상위 10%에 들어야지 필기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교내 선발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열심히 하시고 또 미리미리 학점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꿀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어드바이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준비하면서 필기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필기시험. 네. 네, 맞습니다. 필기 시험, 저희가 보는 7급 지역인재 필기 시험이 실제로 5급 공채 필기 시험과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5급? 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셋이라는 시험이 그 특성상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향상되되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만의 전략을 세워서 최종 합격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제자이자 우리 학교 졸업생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7급으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할 텐데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직해 주시고 모범이 되어 서원대학교 졸업생으로서 귀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